안녕하세요. 개념파입니다. 오늘은 개념파의 중간 기말고사 벼락치기 시리즈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삼각비 전체를 아니고요. 일반 삼각형에 대한 풀이 및 개념 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이렇게 붙인 이유는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애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인데 그것에 대한 길이 내는 거, 그 다음에 넓이를 내는 거, 그 다음에 각 또는 삼각비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반 삼각형의 넓이에 대한 것은 도형의 넓이편을 따로 찍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1탄으로 되어 있는데 2탄은 문제풀이 강좌인데 교과서별로 또는 참고서별로 따로 문제를 모아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문제만 따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을 우리는 다루는 방법 또는 다루는 자세, 직각삼각형을 보면은요, 대부분 변의 비를 먼저 보십시오. 변의 비 또는 삼각비를 포함해서 저는 문제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 보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너무 집착하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변의 비를 비율로 보면 좀 문제가 쉽거든요. 그래서 변의 비를 보는 것은 각 또는 삼각비 또는 변의 세 개의 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수로 간단하게 변의 비가 나타나는 문제들은 결국 삼각비인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 강의에서 문제풀이 강의에서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 경우는 가계 조건이 없거나 피타고라스 수를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먼저 직각삼각형이 나타나면 피타고라스보다 먼저 생각할 게 변의 비를 이루고 있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특히 피타고라스 수에 대한 문제는 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특수각의 30도,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를 말합니다. 30도, 45도, 60도 변의 비를 좀 보자는 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로 나타내진 변의 비가 아니라 그냥 세 변의 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정삼각형에서요. 어, 쪼개면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30도겠죠. 그 중에 반을 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죠. 어, 2짜리 보통 2A, A 해서 A를 더 붙이지만 여기서는 변의 B를 보기 때문에 몇 배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제일 잘 보면 1대 루트 3대 2 이게 30도, 60도, 90도짜리의 변입입니다. 다시 한번요.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1대 루트 3대 2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5도짜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쪼개면요. 대각선으로 쪼개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떼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대 1대 루트 2 1대 1대 루트 2가 됩니다. 이 삼각형의 변의 비를 외워두면 변의 비율로 푸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놈 삼각비로 만들어 놓은 건데 30도, 45도, 60도 삼각비는 외워둬야 고등학교 때도 편합니다. 이거 외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사인은 보통 마주보는 변입니다. 마주보는 변. 분모는 모두 2로 놓고요. 마주보는 변은 각이 크면 클수록 됐습니다. 제가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붙여놓은 건 고등학생들이 위한 건데 이건 무시해도 됩니다. 중학교 때는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때 사인은 마주보는 변, 대변인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사인 정리, 코사인 정리 문제를 발견할 때도 사인은 대변, 마주보는 변, 총은 마주보는 변을 보고 쏴야 되기 때문에 쏴해서 총을 쏴할 때 쏴해서 사인은 정면을 향해서 쏘는 겁니다. 이때 위에 부분은 2로 놓고요. 외우기 좋습니다. 1, 2, 3인데 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루트 1은 그냥 1이니까 1, 2, 3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과 반대입니다. 각이 커질수록 그 값은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3, 2, 1 분모는 2입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는 유리하지 마시고요. 루트 3분의 1 그대로 외우시고요. 45도는 이 1이 바로 1이 내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외워두면 고등학교 때부터 편하고요. 안 외워지면 물론 직각삼각형 그려서 일일이 체크할 수는 있지만 이 값들을 외워두시는 게 참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외워둘 만한 피타고라수. 이건 피타고라수라고 하는 것은 직각삼각형 중에서 세 변의 길이가 정수, 아니 자연수죠. 자연수 쌍으로 이루어지는 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3대 4대 5 너무나 잘 알죠? 그놈의 2배, 3배 해도 다 성립합니다. 그래서 3, 4, 5만 외워두시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배 한 건지 3배 한 건지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외워두면 굉장히 편리하고요. 문제도 다 피타고라스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5, 12, 13, 7, 24, 25, 8, 15, 17 이 정도만 외워두면 되고요. 그러면 한 2배 정도 된 거 정도만 2배 되면 되더라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피타고라스로 세변의 비가 이루어졌을까? 라고 먼저 직각삼각형을 바라보는 것이 시간을 절약합니다. 이건 외워둘 만합니다. 4개 정도는.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4개 정도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타이틀에서 뭐라 했냐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라고 타이틀을 붙였다면요. 항상 수학에서는 고난도 문제, 심한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의나 성질이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교과서를 자주 보는 것이 결국 싸워서 이기는 건데 삼각비 정의를 한번 더 여기서 외워보고 또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가요. 뭐라고 했냐면 삼각비의 정의는 직각삼각형에서 이 타이틀을 뒤집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거꾸로 읽으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면 삼각비를 쓸 수 없을까요? 그 이야기예요. 두 외곽 중 한 외곽, 외곽이 2개죠? 2개 중 한 외곽에 대한 이 두 변의 비율 뭐라고요? 두 변의 비율들을 그 각의 삼각비라 한다. 그런데 두 변의 비율들 보면 삼각형의 변이 여기 총 3개죠? 2개씩 그럼 총 6가지 삼각비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삼각비의 정의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면 삼각형의 정의는 이게 삼각비의 정의입니다. 두 변의 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강의에서 또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삼각비 정의를 거꾸로 하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이런 거죠. 아니라면 어떻게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를 구할 수 있느냐? 보조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면 삼각비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여 구하고자 하는 값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직각삼각형을 구해도
원하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넓이를 사용해서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3번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나중에 넓이편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실 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좋은데 직각삼각형이 아니면 일반 삼각형이면 직각삼각형을 찾아내라 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찾아내고요. 직각삼각형이 찾아지면 두 가지밖에 없죠. 변의 삼각비를 쓰거나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한다. 변의 가계 조건이 있으면 삼각비, 가계 조건이 없으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넘기자. 자, 제가 지금 이거를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자꾸 강조를 하는데 일반 삼각형 문제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버렸는데 삼각형 작도할 때 굉장히 중요시했던 거거든요.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조건만 주어지면, 즉 삼각형은 총 6개 요소가 있는데 각이 3개고 변이 3개죠. 총 이 6개 요소 중에서 3개만 알면 3요소를 구할 수 있어요. 3개만. 그러니까 각 2개를 주거나 각 2개의 변 하나 주거나 변 3개를 주거나 각 3개를 주거나 이렇게 해서 3개만 주면 총 난 3요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은 삼각형 결정 조건에 따릅니다. 결정 조건은 어떻게 보면 합동 조건과 똑같죠. 왜 그러냐면 이 지구상에 도형을 할 줄 아는 조그만 사람한테 이 세 요소만 주면 전 세계 그림들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합동이라고 하죠. 그 합동과 결정 조건은 엄격하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접하는 모든 문제는 이 세 범위로 들어갑니다. 삼각형 결정 조건은 뭐였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오직 한 개의 삼각형이 그려져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 여기 중요합니다. 이 끼인 각, 우리가 보통 합동에서는 SAS라고 하는데 그냥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그 다음 문제겠죠. 그 다음에 양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진, 이제 양 끝각은 여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한 변과 두 각만 주면 나머지 한 각은 180도에서 빼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양 끝각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에는 오직 한 개의 삼각형이 결정됩니다. 제가 이 결정 조건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모든 삼각형 문제는 이 세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형별로 막 나누는데 그게 아니고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 두 변과 그 사이각이 주어진 경우, 그 다음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로 문제가 결정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과정 중에서 1번 SSS 결정 문제는 원래 중학교 2학년 때 다뤄줬어야 되는데 이건 따로 시간이 나는 대로 할 거고요. 지금 벼락치기 공부니까 2번과 3번 주제인 것만 합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 1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는 경우 각은 어떻게 구할 거며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좀 심한 문제로 많이 출제됩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아이고, 강의 중에 문자가 왔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각이 주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진 문제는
어, 먼저 직각삼각형을 찾기 위해서 수선을 그립니다. 수선을 그릴 때 각을 절대 쪼개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변을 쪼개서도 안 됩니다. 주어진 길이의 변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자, 구하고자 하는 게 AC의 길이인데 이게 고등학교 수학 1에서 나타나는 코사인 정리를 알고 하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했습니다. 그 과정을 얘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A에서 BC에 수선을 내립니다. 수선을 긋고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생겼죠. 얘는 가계 조건이 있죠. 얘는 가계 조건이 없죠. 그러면 얘는 삼각비를 쓸 수 있고요.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항상 공통인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에 대한 식, 이 삼각형에 대한 식을 세우면 결국 두 삼각형의 연립방정식과 같습니다. 자, 선 끄었으면 삼각비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각 조건이 없으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은 우리가 삼각비를 사용하니까 C 높이가 C sin B겠죠. C sin B. 보세요. 각 B에 대한 높이와 빗변의 관계는 C sin B입니다. 부족하면 제 삼각비 강의를 다시 참고해서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ABH는 C 코사인 관계죠. 코사인은 각에 붙어있는 변, 밑변입니다. C 코사인 B.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길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A에서 이 길이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CH 길이는 A에서 이쪽 길이 뺀 C 코사인 B를 빼줍니다. 이쪽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AC 길이를 구하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죠. 이것 제곱 더하기 이것 제곱은 AC의 제곱이다 라고 풀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그 이름도 유명한 코사인 정리가 됩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값을 구하는 거니까 값 대입해서 그 값만 처리하는 것만 사용합니다. 다시 우리가 삼각형 결정 조건 중에서 두 변과 끼인 각이 주면 오직 한 개의 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공식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외우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각비 가계 조건이 있으니까 삼각비, 가계 조건이 없으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 주어진 경우, 물론 여기 AB가 주어지겠죠? AB가 주어지는데, 자, 직각 삼각형을 위해서 각을 쪼개야 되는데 30도하고 45도, 60도짜리는 특수각이죠. 특수각일 때는 절대 이렇게 쪼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쪼갭니다. 특수각은 쪼개서는 안 됩니다. 문제풀이가 반드시 이렇게 쪼개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됩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죠.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됩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한 변의 길이와 BC 길이가 주어졌겠죠? 이 길이를 주겠죠. 주고 나서 양 끝각이 주어졌는데 하필이면 이게 105도예요. 105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75도와 105도짜리가 보이면 반드시 둘로 쪼개지는데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75도는 30도 더하기 45도로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105도는 60도, 45도. 우리가 특수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한번 어떻게 쪼개냐면 105도 연호물투기로 쪼개기 때문에 100 B에서 대변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보면 여기 몇 도가 될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105도에서 30도 빼면 뭐가 되나요? 45도짜리 저쪽 나타날 거고요. 60도짜리가 이쪽에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삼각 B로 변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반드시 75도와 105도짜리는 쪼개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문제 유형인데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서에서 뭐 심한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이건 너무 간단한 겁니다. 원래 일반각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특수각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쪼개서 직각삼각형을 만드냐인데 구하고자 하는 AC 길이를 이 문제에서는 AB가 아니라 AC 길이를 이 주어진 길이 A와 주어진 길이 A와 삼각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이 타이틀에서요 이렇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변을 빗변으로 하는 1단계가 구하고자 하는 변의 길이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도 만들어지죠. 빗변이 만들어져 얘가 AC도 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주어진 길이를 가지고 있는 변은 절대 쪼개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AC를 빗변할 수 있는 선은 이 선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자, 선을 끄서 볼게요. 이렇게 끄고요. 얘가 직각이 됐습니다. 이제 직각이 됐죠? 얘가 직각이에요. 직각. 그러면 이제 두 개의 삼각형이 쌓입니다. 이때요. 문제집에 이게 설명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식이 이걸 외우고 있던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지만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개가 연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변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높이는 같습니다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뭐라고요? 높이는 같습니다. 나머지 한각을 구하고 그 다음에 3단계 두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같다. 이용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쪽 길이 이 길이를 구하면요. 이 길이는 66도에 대한 사인인가요?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요. 50도에 대한 사인이죠. 그러죠? 그래서 이쪽 삼각형의 관점에서 보자면 CH 길이는 AC 사인 60도. 이쪽 직각삼각형에서 보면 이 CH 길이는 얼마예요? 50 사인 50 A에 대한 50이죠. A 사인 50. 그놈이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죠. 자 보세요. 그놈을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AC 사인 66 AC 사인 66은요. 이 길이 66을 이용한 이 길이죠. 그 다음에 A 사인 50은요. 이놈을 중심으로 한 이 길이죠. 둘이 같다고 놓으면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AC가 구해집니다. 다시요. 어떤 두 직각삼각형에 대한 관계는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같습니다. 로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식 따로 이거 외우는 공식 아닙니다. 머리 복잡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 양끝각이 주어지는 경우에 이제 아까 좀 똑같은 문제인데
AB를 나타내 보세요. AB를. 그럼 AB를 빗변으로 하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변 A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이 끝해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끝은 변이 쪼개지죠? 변 쪼개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각 66도 구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쪼개면 변도 안 쪼개지고요. A, B를 빗변으로 하는 수선을 만들어지죠. 자, 수선 어떻게 끊는다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끝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의 높이입니다. 높이가 같습니다로 풉니까? A, B, 사인 여기가 66도입니다. 66도예요. 66도. 자, 각을 구해보고요. 자, 나머지 각 구해서 66도가 됐고요. 그 다음 그러면 AB 사인 66도죠. 이쪽 각도 보면요. A 사인 64도. 높이가 같습니다로 구해보면 높이가 같다로 구해봅니다. 변 AB를 나타내봅니다. 자, AB는 사인 66도, A 사인 64도죠. AB는 사인 66도로 나누면 나타내겠죠. 공식도 아니고요. 그냥 항상 직각삼각형을 쪼개나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밑변을 두고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요. 이 밑에 있는 이 공식 있잖아요. 이건 진짜입니다. 미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수투가 아니라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높이를 구해라 그러면 밑변 곱하기 탄젠트를 곱해주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높이를 구하세요. 탄젠트는 기울기하고 똑같아서 여기가 도함수가 들어가서 처리하는 수능 문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밑변 곱하기 탄젠트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밑변 구하라 그러면 탄젠트로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고 진짜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면 진짜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미적분에서 변하고요. 그래서 밑변 구하세요. 탄젠트로 나눠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높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물론 이제 이게 만약에 특수각이면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아도 됩니다. 풀지 않아도 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삼각형 ABC에서 이 길이 A가 주어지고요. 각 B와 각 C가 주어집니다. 한 변과 양 끝각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선은 이렇게 끝을 거고요. 그놈의 높이를 구해보겠다는 얘기예요. H를. 그럼 H라고 설정하고요. H하고 설정해 놓고 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삼각비 한 내각의 기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H가 이 삼각형의 높이도 될 수 있지만 이 H가 만약에 각 B를 중심으로 하면 H가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되고요. 만약 각 X를 중심으로 하면 이 H는 밑변이 됩니다. 그렇죠? 각에 붙어있는 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각에 붙어있는 변은 밑변. 그러니까 각 B는 어디가 달라붙어? pH가 달라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B를 기준으로 하면 밑변이고 높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H 높이를 구해서 H라고 설정하고요. 이 변들을 H하고 삼각비로 표현하다 보니까 만약에 각 B를 중심으로 하면 각 B를 중심으로 하면 BH는 밑변이 되기 때문에 탄젠트 B로 나눠주겠죠. 아까 좀 했죠. 그렇죠. 각 B를 중심으로 하면.
됐죠? 탄젠트를 높이를 h로 나타내고요. 우리가 개념이 뭐라고요? bh 플러스 ch를 a로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bh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각 b를 중심으로 얘가 밑변입니다. 밑변은 높이를 나누는 거죠. 뭘로 나눠요? 탄젠트 b로요. 그러니까 탄젠트 b분의 h가 되고요. 자, ch는 어떻게 되나요? 각 c를 중심으로 하면 얘가 밑변이 되기 때문에 밑변은 탄젠트 c로 나눠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두 변의 길이를 표시했으면 두 개 단 놈이 a입니다고 놓을 거예요. 그럼 h로 묶어낼 거고요. 그럼 탄젠트 b, 탄젠트 c분의 1이 a입니다. 자, 이놈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특수각이면 이 공식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절대 이거 외우라는 소리 아닙니다. 단지 풀이 과정만 기억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중학교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번분수이기 때문에 분수에 분수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우리가 h를 밑변으로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려면 h가 밑변이 되려면 붙어있는 각 a를 이쪽 각을 구할 수 있죠. 90에서 알파 빼면 x, 90에서 베타 빼면 y가 되겠죠. 그럼 x하고 y를 사용하게 되면 이 h는 뭐가 됩니까? h는 밑변이 되겠죠. 그래서 bh는 h 곱하기 탄젠트 x 됐나요? 자, ch가 높이, h가 밑변, h 곱하기 탄젠트 y가 되겠죠. h 곱하기 탄젠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각을 구하는 것이 쉽잖아요. 90도에서 이놈 빼면 되고 이놈 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요 길이를 h로 표현합니다. h하고 삼각비로 표현하면 두 개 합은 뭐가 되나요? 두 개의 합은 a가 됩니다를 이용해서 풀어보면요. 자, 잠깐 지우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pH는 h 곱하기 탄젠트 x고요. ch는 h 곱하기 탄젠트 y입니다. 눈여겨보십시오. h는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이퀄 a가 되고요. h를 묶어내면 이걸로 나누기 때문에 식이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내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식 주어진 경우에는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걸 공식으로 외운 저도 못 외웁니다. 공식 외우는 거 아닙니다. 참고서에 나왔더라도 문제집에 나왔더라도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푸는 과정만 설명하고 싶습니다. 자, 둔각삼각형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때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삼각형도요. 이 삼각형, 둔각삼각형은요. 높이가 삼각형 밖에 있습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다. 알면서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자, 둔각삼각형을 만나면 높이는 삼각형 밖으로 그려냅니다. 삼각형 밖으로 그려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 또 나왔기 때문에 연립방정식 풀듯이 풀면 됩니다. 뭐가 공통이어서요? h가 공통이어서. h가 공통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밑변 곱하기 탄젠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각을 사용하면 이 길이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각, 이 커다란 직각삼각형에서는 180-알파 하면 x가 나오겠죠. 그 다음 삼각형 180- 베타가 하면 y죠. 이 베타는 어떻게 구해요? 180 베타 빼면 되니까요. 됐죠? 180에서 이 각 빼면 되니까요. 자,
어유 이게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제 y는 90-베타를 사용해서 구하면 되죠. 자, BH하고 CH를 탄젠트 사용하면 됩니다. 이걸 사용하죠. BH 이 길이에서 CH 이 길이를 빼면 되죠. 그놈이 A입니다. 라고 놓고 풀면 됩니다. 자, BH는 H 탄젠트 X, CH는 H 탄젠트 Y. 그럼 빼죠. 탄젠트 X, 탄젠트 Y 빼면 되겠죠. 그죠? 나눠주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자, 개념 강의는 마쳤습니다. 이 강의를 가지고 제 2화 편에서 2화의 영상은 교과서별, 참고서별 중요한 문제를 좀 복사해서 올리고자 합니다. 물론 교과서가 전체 검인교육 교과서 다 파일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몇 개 파일은 선생님들한테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좀 잘라서 반드시 저작권이 걸리지 않도록 교과서 출처를 명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별로 그 다음에 또 참고서별로 여기 중요한 몇 개 참고서를 잘라서 문제 형태를 풀이 과정을 올려보겠습니다. 이 과정만 보고도 좋은 점수 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성적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